자, 오늘은 우리가 수열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목표치인 등차 수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건 수열이야. 얘는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수를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한 거야. 자, 봐봐. 2하고 4, 6하고 뭐 들어가고 10 들어간대요. 자, 여기 뭐 들어갈 것 같아요? 8. 어떻게 알았어? 자식들 어떻게 알았어? 똑똑하니까. 2, 4, 6 다음에 그 다음 건너뛰고 10이니까 8이 될 것 같지? 네. 이게 수열이야. 자, 그럼 조금 수학적으로 볼까요? 2에서 4로 가면 2배 하면 4로 가지, 아니면 2를 더하면 4로 가고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배 해야 돼? 2분의 3배 하거나 2를 더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규칙이 두 가지가 나와요. 곱셈이랑 덧셈. 그럼 어떤 규칙이 더 일정한 규칙이 될 수 있을까? 더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도 더하기 2가 유지가 되겠지라고 해서 8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해돼?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에 대한 일정한 규칙성을 바라보는 걸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등, 같을 등, 차, 차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2에 3에 4에 8에 자, 뭐 들어갈 것 같아? 16. 어떻게 알았어?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더하기 2를 하거나 곱하기 2배를 하면 돼. 그치? 얘는 더하기 4를 하거나 곱하기 2배를 하면 되고요. 그쵸? 근데 어떤 게 더 일정한 규칙성입니까? 곱하기가 일정 규칙성이지. 그럼 그 다음도 곱하기 2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이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이거야. 자, 그래서 수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 공부할 거죠. 다음 등비 수열이 있어요. 원래는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뭉쳐서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수열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다 지워지고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땡큐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3, 5, 7, 9, 11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일정한 규칙성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2가 일정한 규칙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죠. 자, 우리가 수열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항을 스몰 a1, 두 번째를 스몰 a2 이렇게 우리가 항들을 나타나게 돼요. 다섯 번째 항은 11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딘가 가 있을 때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내자는 게 일반항을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 자,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뭐를 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와요? 2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했을 때 플러스 1을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했을 때 플러스 1이라는 규칙성을 몇 번? 3번 더해주면 되네. 그치? 자, 그렇다면 자, 네 번째 항은 이 일정한 규칙성을 3번, 세 번째 항은 2번,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주면 되니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부터 일정 규칙성인 2를 몇 번? n번 아니지 n-1 그렇지, n-1번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A1 더하기 2에 n-1로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일반항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안 외워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일정한 규칙성 중에서 등차 더하거나 빼는 일정한 규칙성을 우리가 공차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스몰 d라고 표현하시게 되고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d가 2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공차가 2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일반항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일반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7, 10, 13이야. AN을 찾아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A1은 4고요. 더하기. 자, 공차가 얼마입니까? 3이고요. 여기에다가 n-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AN이라는 일반항은 3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겠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3은 9 더하기 1이니까 10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져보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다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의 역할들입니다. 자, 내려가서요. 자, 일반항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쵸? AN이라고 사용하고요. 우리가 몇 번째 항이 나올지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일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등차 수열은 뭐? 공차가 있는 수열이죠. 공차, D가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요. 자,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중엔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풀게 되지만 일단은 처음이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중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운데 항에 대한 성질이야. 얘는 되게 중요해요. 자, 등차 수열이라면 A1, A2, A3, A4, A5, A6이 있다고 해보자. 등차 수열이야. 그렇다면 자, A4가 있는데 그 양옆에 A3과 A5가 있겠죠. 자,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중항에 대한 성질로서 자,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을 2번 더한 것은 이렇게 되겠죠.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을 더한 거와 항상 같습니다. 이게 바로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야. 이해되니? 자, 한번 바꿔볼까요? A3이란 세 번째 항은요, A1 더하기 2D죠. 그쵸? 자, 얘는요, A1 더하기 4D일 거야. 왜? 항보다 하나 적은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중항은 A4는 얼마야? A1 더하기 3D죠. 그럼 얘를 2배 하면 얼마가 됩니까? 2A1 플러스 6D인데 양 사이드는 얘를 더해주면 얼마야? 2A1 플러스 6D로서 똑같죠? 당연한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중항의 성질이 반드시 만족하겠지. 거꾸로 등차 중항을 만족한다는 것은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써먹으시려면 이렇게 항으로 아는 것보다는 일반항으로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항의 2배를 한 것은 A의 n항과 A의 n 플러스 2항을 더한 것 같다. n 플러스 1항은 n항과 n 플러스 2항이 가운데 항이죠.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은 양 사이드를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양변에 2를 나누어서 A의 n 플러스 1은 2분의 A의 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와 같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거 지금 등차 중항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옆에 써놓으시고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적으셨나요? 자, 그럼 등차 중항을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등차 중항은 이런 성질 때문에 자,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자, A4를 기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그만큼의 공차가 줄어들 것이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그만큼의 공차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바로 양옆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칭 거리만큼 해서 가운데가 A4라면
얘도 중앙이 성립합니다. 이에 A4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합의 항과 중앙에 대한 성질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얘도 적어 놓으세요. 꼭 양옆에 붙어 있어야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앙을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는지 헷갈려서 못 쓴단 말이야. 자, 정해놓겠습니다. 자, 중앙은 언제 쓰냐면, 자, 알 수 있는 수가 한 개 이하일 때 중앙을 사용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수 혹은 확실한 수가 한 개 이하로 제시가 된다면 중앙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번엔 기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등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수열 관계성에 대해서 사항까지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죠.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일 거고 2를 대입하면 3분의 2일 거고 이런 거 써보란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 첫 번째 보니까 첫째 항이 20 A1이라고 할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5일 때 일반항 AN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AN 어떻게 구한다고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를 해주면 이게 일반항이죠. 자, 그럼 AN은 첫 번째 항이 20이었고요. 더하기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5N에 자, 뭐가 돼? 플러스 5 플러스 20이니까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항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양가로 2번 차이 직접 해봅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등차 수열인가요? 확인부터 해야죠. 더하기 3, 더하기 3. 일정 규성이 덧셈이니까 등차 수열 맞네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공차가 플러스 3이네. 그럼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의 공차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3n-7이라고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다시 봅니다. 일반항 다시 뽑을게요. 자, 근데 얘는 실전에서 별 효용이 없어. 너무 느려. 자, 보세요. 자, 일반항은 AN에 A1 더하기 N-1의 D야. 그치? 그럼 얘를 전개해 보시면 D의 N 플러스 A1 마이너스 D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지. 맞아? 자, 그럼 여기 특징은 항상 공차에 N이 붙어 있는 1차식이 된다는 거야. 맞니? 자, 봅시다.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등차 수열이라면 일반항은 뭘로 시작하겠어? 마이너스 5n으로 시작하겠죠. 공차에 N이 붙어 있는 식일 테니까.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항이 20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항은 뭐야? A1이죠? 그럼 1을 대입해봐, 여기다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5지.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지만 20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25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항인 겁니다.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2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다시 봅니다. 자, 나경아, 공차가 얼마니? 자, 그럼 AN은 뭘로 시작해? 3n으로 시작하겠죠? 첫 번째 항이 얼마야?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마사가 되려면 뒤에 추가로 뭐가 있어야 돼?
1을 대입하면 3이잖아. 뒤에 얼마가 더 있어야지 마사가 되겠어? 마7이 있으면 되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해돼요? 훨씬 빠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는 게 실전에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경 이해돼?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첫째 항이 5고요. 10번째 항은 68입니다. 여기서 일반항 찾으라는 얘기지. 잘 봐. 우리가 힌트가 2개 이상 있으면 모든 항을 다 A1과 D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얘는 A1이니까 그냥 5 쓰고요. A10은 A1 더하기 뭐가 돼요? 몇 D야? 민상 몇 D야? 어? 항보다 하나 적은 D예요. 9D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A1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9D는 얼마가 돼요? 63이 되겠죠. 그럼 D는 얼마야? 7. D 알아 쓰고 항 한 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AN은 7N에 1을 넣었을 때 5가 되려면 뒤에다 얼마 해주면 돼?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니까 일반항은 얘입니다 라고 바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물어볼게. 나경아, 네? A의 14는 A1 플러스 몇 D야? 13. 그렇지. 하나 적은 D야.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관계성에서 A3항과 5항을 더한 게 18이래.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4항이죠. 3항과 5항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3항과 5항 가운데 있는 4항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 그렇지? 그 다음 확실히 아는 값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죠? 뭐 쓰면 돼? 중항 쓰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중항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의 항인 4항을 2배한 것은 양 사이드에 있는 3항과 5항을 더한 거와 항상 일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3항과 5항을 더한 것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약분해 주면 네 번째 항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9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 나게 멍 때리니? 자, 등차 수열. 자,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1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힌트가 2개 나와 있지. 2개나 있네? 그럼 중앙으로 풀진 않겠죠? 자, 그럼 모든 항을 다 뭐로 바꾸라고요? A1과 D로 바꿔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맨 앞에 있는 힌트는 뭘로 바꿀 수 있어? 2A1 플러스 D라고 바꿀 수 있겠죠? 네. 이게 얼마라는 거야? 4. 자, 그 다음 거는요. A1 플러스 3D고요. A1 플러스 6D지?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2A1 플러스 9D는 20이라고 되겠죠. 그쵸? 구하라는 건 A의 5입니다. A5는 뭐야? A1 더하기 4D를 풀라는 얘기죠. 그럼 A1과 D만 하면 풀 수 있겠네? 네. 잘 봐. 보통은 여기서 연립을 많이 하는데 연립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지? 그럼 작은 거 쓰고요. 여기다가 8D를 더해주면 큰 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이거? 4. 4가 되니까 2항 해주면 8D는 얼마? 16. D는 2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D를 여기다 넣어주면 2A1은 2가 되면서 A1은 1이라고 알 수 있겠네. 자, A1과 D를 구했으니까 대입해 볼까요? A1은 1이었고요. 4 곱하기 D는 2였습니다. 그럼 얼마야? 9.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와. 이해되십니까? 네. 선생님 푸는 방법 잘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제 3항이 10이래요. 자, 써볼까요? A3은 10. 8항은 30. A8은 30. 힌트를 2개나 줬네? 그럼 중항은 아니겠죠. 그쵸? 자, 뭐야? 처음으로 100보다 크게 되는 항이야.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건 뭐야? AN이라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럼 AN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A1과 D를 알아야겠네요. 그쵸?
자, 주어진 힌트를 한번 다시 보면 A3은 A1 더하기 2D고요. A8은 A1 더하기 7D잖아.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A1 플러스 2D에다가 5D를 더 더해주면 7D가 되면서 얘가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A1 더하기 2D는 10이므로 5D는 20이면 될 거고요. D는 얼마? 4겠구나. 자, 그럼 D가 4니까요. 대입해주면 A1은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일반항 만들어 봅시다. AN 등차수의 일반항은 공차에다 n을 붙이고 1을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니까 뒤에 얼마 있으면 돼?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되겠지. 이게 일반항일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뭐 100보다 크게 되는 이니까 여기가 10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4n은 102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n은 4분의 102보다 크면 되는 거지. 대충 나눠주면 됩니다. 4, 2, 8, 4, 5, 20에 좀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근데 n은 뭐예요? 1항, 2항, 3항. n은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25.xx보다 커져야지 100보다 커져요. 이런 얘기지. 몇 번장입니까? 26번장부터 100보다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조심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자, 3하고 129 사이에 13개의 수를 넣었죠. 봐봐. 그러면 얘를 라지 A1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A의 몇 번장이 될까요? 14번장일까요? 15번장일까요? 15번장입니다. 두 개 사이에 13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15번째 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A1, 라지 A1은 3이고 라지 A15가 129다라고 식을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공차를 구하래요. 여기서. 그치? 자, 그럼 아까 하던 대로 A의 15는요 A1 더하기 14D는 129라고 쓸 수 있는 거죠. A1이 3이었고요. 그럼 14D는 126이 되겠네. 자, 약분해 볼까요?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7로 약분하면 9가 남으니까 D는 9, 공차는 9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보고 있니? 네. 토끼 말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민상 이해돼?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1 그리고 A1 더하기 A2 그리고 A2 더하기 A3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자 바꿔볼게요. 얘는 A1이 될 거고요. 얘는 2A1 더하기 공차 D가 되겠죠. 세 번째 건 2A1 공차 얼마입니까? 한 개, 두 개 더하니까 3D가 되겠네. 그치?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자 봐봐. 힌트에 아는 숫자가 하나라도 있니? 없지. 한 개 이하면 뭘로 풀어라? 중앙으로 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앙으로 풀어야겠구나.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것은 4A1 플러스 2D일 텐데 얘는 양 사이드를 더해준 거와 같다고 했으니 얘랑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이항해 주시면 자, A1은 D다가 되네. A1과 D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뽑았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봐봐. 문제가 어때요? 분수 형태지. 분수 형태의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 남더라도 약분이 되면서 값을 구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분모는 A1 더하기 D고요. 분자는 A1 더하기 2D 상황에서 A1과 D가 같다고 했으니 A1 대신에 D를 대입해 보면 2D분의 3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지수가 하나 남더라도 분수 형태니까 약분이 되면서 얼마? 2분의 3일 겁니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보고 있어? 자, 이해됩니까? 대경아, 집중해. 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나머지 정리 기억하십니까? 나머지 정리 기억하는 사람? 자, 대답을 좀 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죠. 얘는 검산식인데요. 그렇죠? 검산식은 항등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있는 나머지가 필요하다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에다 얼마를? 2를 대입해 보면 우리가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렇죠? 그럼 얘로 나는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2를 대입하면, 얘는 4를 대입하면 나머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을 대입하면 6 플러스 a가 나오겠죠. 자, x-2로 나눴을 때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9 플러스 2a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21 플러스 4a가 나오겠네. 이해돼요? 자, 얘가 뭐?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확실한 숫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뭘로 풀어야겠어? 중앙으로 풀어야겠죠. 자, 가운데 있는 것을 2배 해보겠습니다. 4a 더하기 18은 양 사이드를 더해주겠습니다. 27 더하기 5a와 같다. 등차 중앙이죠? 2항하고 2항 해줄게요. 자, 그럼 a 남고요. 자, 2항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남겠죠. 그래서 a는